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툰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툰 자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래스가 다른 재미 저스툰 클래스가 다른 재미 저스툰 웹툰 웹소설은 저스툰 클래스가 다른 재미 저스툰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거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유럽연합과 독일 공정위가 독일 자동차 업체들의 카르텔 혐의를 조사 중입니다. 1990년대부터 폭스바겐, 다임러, BMW, 아우디, 포르쉐 등 세계적인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카르텔을 구축해서 엔진부터 배출가스 시스템까지 수시로 만나 담합해왔다는 혐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주범으로 알려진 질소 산화물 저감을 위한 탱크 규격과 화합물의 비율을 서로 담합해 제조 원가가 더 커지지 않도록 탱크 크기를 몰래 합의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더 큰 탱크를 설치하는 노력을 어떤 업체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실제 이렇게 담합된 탱크의 규격은 질소 산화물을 정화하는 데 충분치 않다고 합니다. 2년 전 폭스바겐의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건으로 시작된 이 디젤 게이트는 이제 모든 독일차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최고의 기술력, 최고의 기업 이미지, 세계 최고 자동차를 만든다 평가받던 독일 기업들이 알고 보니 20년간 소비자를 집단으로 기만해왔던 겁니다. 이 사건을 지켜보며 우리 공정위를 생각합니다. 지난 20년간 독일의 공정위보다 우리 공정위가 더 엄격했겠는가? 우리 공정위를 빠져나간 사건들은 얼마나 많았겠는가? 김상조 위원장의 컨트롤입니다. 교수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이제 수요일이 됐어요. 예. 네. 수요일입니다. 네. 중간까지 왔어요. 자, 달려봅시다. 네. 국정농단 재판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된 삼성 관련 문건을 작성한 현직 검사가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문건들은 2014년 7월부터 9월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 지시로 작성한 것이다 라고 증언했는데요. 이영상 현 대검 범죄정보 1 담당관입니다. 앞서 특검은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은 문건 가운데 16가지를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증거로 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확인된 게 몇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성자가 나타났다. 네. 그렇죠. 지시자도 나타났습니다. 네, 지시자. 우병우 당시 민정 비서관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메모죠, 메모.
기초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제 그 메모, 보고서의 방향, 기조 또는 완성은 다 우병우 비서관이 결정하고 승인했다. 네, 중간 보고 피드백 모두 우병우 비서관이 해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병우 비서관은 자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으니까, 이게 신뢰도를 떨어뜨린 거죠, 증언에. 본인의 진술에 재판에 영향을 일부 미치겠죠. 우병우 전 수석이 거의 모든 걸 모른다고 하잖아요. 네. 하지만 작성자가 나타났기 때문에요. 거기다가 시킨 사람을 정확하게 찍어서 추가 혐의가 입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이게 얼마 안 됐단 말이죠. 겨우 2년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그리고 네, 뭐 2014년 3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게다가 또 현직 검사고 하다 보니까 진술의 신빙성 굉장히 높게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겠는가. 자,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참 재밌어요. 몇 번 저희가 얘기했지만 삼성의 승계 문제 국면을 정부가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문장이 있잖아요. 정부가 사기업의 이 경영권 승계 문제를 기회로 활용한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 웃겨요. 삼성한테 정부가 삥을 뜯나요? 이건 또 전문 용어를 제가 사용해요. 네. 죄송합니다. 그거보다 더 적합한 단어는 없는 것 같은데 기회로 활용한다는 게 발상이 굉장히 재미있고 또 삼성 과제를 해결하는데 정부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가 가능하다. 네, 윈윈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기업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죠. 내 말은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할 능력이 있죠. 정부니까. 그러면 그런 영향력을 행사해서 무엇을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정부가 그걸 못하겠습니까? 영향을 행사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지금 이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법정에 간 게 국민영업인 거죠. 국민들 돈으로.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삼성이 원하는 걸 갖도록 해주고 그 반대급부로 그럼 뭘 받았나? 지금 최순실이 받아낸 현금과 말 지원 등등이 아니냐? 뭐 이렇게 법정에 가 있는 상태인데 그 첫 출발이 되는 이제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나타나서 지시를 받아서 작성했다. 네, 설사 정부에서 그런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도 민정비서관실 업무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이런 고민을 한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이걸 민정비서관실에서 왜 했느냐. 민정비서관실에서 최순실 관련 일들을 많이 했다는 건 어제 민정비서관실에서 체육 관련 지시가 내려왔다는 김종 전 차관의 진술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박헌영 K스포츠재단의 과장입니다. 박헌영 과장도 그런 말을 했죠. 민정 쪽에서 K스포츠재단의 인사 그를 검토를 했다. 누가 실제로 관련된 보고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 과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정이 담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 최순실 씨하고 직간접으로 연결된 사안들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제 그래서 하여튼 쓴 사람이 나타났고요. 발견된 문서 중에. 다음 뉴스는요. 네, 계속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소식 전해드리면요. 어제는 또 특검에서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식 사장의 휴대전화 속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특검은 공소유지에 도움되는 부분만 발췌했다면서 2014년부터 2016년 장 전 사장의 문자 메시지 80여 건을 추가 증거로 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눈에 띄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엇 관련돼서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요. 뿐만 아니라 김영태 SK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특정 의원을 콕 찍어서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정두원이가 삼성 합병에 대해 까맣게 얘기하며 정기국회 때 반드시 증인 채택 운운합니다. 시간 될 때 손길 한번 내밀어야 된다. 이런 문자도 보내고요. 손길 내밀어야 한다. 네, 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발신자가 장충기 전 사장한테 이런 내용도 이야기하는데요. 김비식 의원한테 어제 관련된 이야기를 해놨는데 자꾸 엘리엇 이야기를 하면 우려가 있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삼성의 사장과 그리고 국정원의 고위 간부가 핵심 간부죠. 기조실장이면요.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 그 문자의 내용이 삼성 합병과 관련된 것이고 그
그러니까 외국의 사기업이죠. 예. 외국 사기업의 현황을 국정원이라고 저절로 아는 건 아니란 말이죠. 여기도 관계자를 만나 더 알아보려고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냥 안 게 아니고 알아본 거예요. 예. 삼성 합병에 관련된 정보를 국정원이 알아봐서 넘겨준 건데 이게 국정원이 이미 취득해 있던 정보를 사기업에 넘겼으면 국정원법 위반이고요. 네. 예. 국정원은 사기업 잘 내라고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네, 전혀 아닙니다. 사기업의 승계를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국가정보원입니다. 국가를 위한 정보를 취득하는 곳이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사기업의 부탁을 받고 그 정보를 취득해서 알려준 거면 이거는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인데 대통령 직속기관을 삼성이 쓴 거죠. 네. 삼성공화국이란 말이 그냥 비유가 아니라 진짜인 거죠. 예. 어느 쪽이든 간에 문제가 되는 건데 예. 그런 문자가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예. 대단하네요. 네, 삼성의 힘을 속칭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상황들이어서 특검이 어제 공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만 움직인 게 아니라 예. 국정원도 움직인 것 같고 국정원이 이렇게 한 게 단순히 국정원의 자체적인 판단인가 아니면 청와대가 협조해 주라고 한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든 이건 문제가 아주 큽니다. 국가정보원을 사기업이 이렇게 이용했다는 게. 이거를 개인의 일탈 정도로 몰고 가겠죠. 뭐 아는 사이라서 그랬다는 말도 안 네, 돼요. 실제로 어제 그렇게 삼성 쪽 변호인들은 변론했습니다. 친하기 때문에 주고받은 사이다 정보를. 예.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죠. 문자가 나와버렸으니까. 네, 중학교 선배로 친한 사이다. 친해도 이런 건 할 수 없는 거고. 그럼요. 친하면 더더욱이 안 되는 거고요. 예. 친해서 그렇게밖에 말할 수는 없었겠지만 여하간 이게 이제 더 들어가서 결국 국정원이 자체적 판단인지 국정원이 그런 지시를 받은 건지 아니면 삼성이 로비를 한 건지 따져봐야죠. 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자, 다음 뉴스는요? 네, 8월 1일부터 주요 사건의 1, 2심 판결 선고가 TV로 생중계됩니다. 관련된 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8월 말, 10월 말 각각 열릴 예정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 선고가 생중계될지 주목됩니다. 우선 양쪽은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과 삼성 측에서는 이제 지면으로만 보도되는 것하고 다르게 영상으로 나올 경우에 그 이미지가 남으니까. 그런데 이제 생중계 반대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한 반대의 변이 재밌네요. 예. 네, 1심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생중계가 허용된 배경이 의심스럽다.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 생중계를 거부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허용된 배경은 전국의 판사들입니다. 네, 그렇죠. 전국의 판사들이 모여서 투표를 했어요. 네, 지난달 설문조사 했는데요. 전국 네. 판사의 68% 가까이가 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탄핵 심판도 생중계 됐었잖아요. 네, 헌재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선고 과정을 생중계했고 그건 뭐 역사적인 장면이니까요. 그게 이제 재판관 몇 명만 알고 끝날 일이 아닌 것이 그걸 이뤄내는 것 자체가 그 겨울에 예, 국민의 뜻들이 예, 반영된 것이죠. 뭐 10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나가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관 몇 명만 공유하고 말 일이 아닌 거죠.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그게 뭐라고 생중계를 안 합니까? 그리고 탄핵을 부른 당사자의 공판 역시 굉장한 역사적 기록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권 얘기하는데 지금 피고인들을 비추지는 않겠다는 거잖아요. 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네, 판사들만 비추겠다는 거잖아요. 네, 내용들을 알려주겠다는 취지죠. 판사의 얼굴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건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네, 또 어제 법원에서 밝히기도요. 미국 대다수주,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이런 데서도요. 방송 중계 전면 또는 일부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공판 과정도 사실은 중계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는 지금 안 하고 마지막 선고만 한다는 거잖아요. 선고 이유가 나오겠죠. 지난 탄핵 심판 선고일 때 장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네. 그 정도 장면이 나오지 않겠는가. 근데 이번에는 피고 측을 아예 비추지 않는다고 하니까 정면만 비추겠죠. 예.
이걸 왜 생중계 못하게 합니까? 마지막 선거 장면인데. 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다만 이게 이제 재판장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각각의 공판은 그 재판장이 결정하는 거니까. 네. 그런데 아마 여론도 생중계 쪽에 더 지지도가 높을 것 같아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한 행정 데이터 관련된 내용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JTBC 보도였는데요. 오늘 또 나왔습니다. 대통령 일정 관련 기록은 찾을 수가 없다라는 보도인데요. 박근혜 정부가 이관한 행정 데이터에서만 유독 대통령 일정 관련 기록이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아마 세월호 당일 네, 일정 7시간 이야기 그것만 뺄 수는 없으니 다 빼버렸겠죠. 예, 그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이제 어제 실제 넘겨진 게 절반 이상 아무 쓸모없는 뭐 식당 메뉴라든가 청소 물품 이런 것들입니다. 청소 도구들, 그다음에 누가 식당 그 값을 점심값을 지불했나 이런 기록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절반 넘게. 꼭 이게 보니까 대통령 기록물이어서 안 된다고 막 난리셨잖아요. 네, 그랬었죠. 근데 보니까 뺄 것만 빼고 나머지는 뭐가 뭔지 구분도 안 하고 다 그냥 쓸어 담아서 넘긴 거죠. 이게 대통령 기록관을 쓰레기통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속칭 숫자만 부풀린 겁니다. 개수만 아주 많게 해서 넘긴 거죠. 개수만 많은 것, 그러니까 개수가 많아서 이제 많은 자료를 넘긴 것처럼도 했지만 실제 뭐가 뭔지 구분도 안 하고 넘겨버리는 거죠. 대부분. 식당 메뉴를 넘겨야 되겠다고 자기들이 결심해서 이건 대통령 기록물이야. 청와대에서 청와대에서 메뉴가 뭐였는지는 정말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겼겠어요. 다 쓸어 담아가지고 이게 다 쓸어 담아서 처박아 버린 겁니다. 대통령 기록관, 네. 이게 뭐가 중요한 일이라고 식당 메뉴 넘기는 게 황교안 대행이 당장 해야 한다고 했는지, 네. 쓰레기통을 만든 거예요. 대통령 기록관. 하여튼 그런 기록들이 다 있고 정작 중요한 대통령 일정은 없었다. 예. 대통령 일정은 원래 미국이나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분단위로 매일매일 공개하거든요. 예. 네, 그 과거 정부에서도 다 넘겼습니다.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에도요. 9,700여 건 이관했고요. 또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에도 VIP 일정이라고 해서 통째로 넘겼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대통령 기록인데 예, 그거는 쏙 빠지고 식당 메뉴들이 넘어갔습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정보예요. 이 데이터 관리하는 걸 보면.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원세훈 국정원장 재판 관련해서 과거 녹취록 추가로 복원돼서 나갔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요. 국정원이 과거에 삭제했던 것들이 100개 가까이 된다라고 JTBC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세한 내용들이 조금 더 나왔는데요. 원세훈 전 원장 발언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곧 민주노총 집회가 있는데 주도자들을 잘 감시하라. 민주노총과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정교조 중에서 정교조가 가장 나쁘다. 교육청이 얘기해서 교사들이 징계되도록 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국정원 TF가 국정원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추적해서 추가로 넘긴 문건인 거죠. 그때 당시에는 당시 댓글 사건 수사할 때는 이 문건이 안 넘어갔다가 네, 다 삭제했었으니까요. 네, 복구한 겁니다. 추가해서 넘긴 건데 거기에 이제 제 눈길을 끄는 거는 뭐 어제 이미 민주노총, 그다음에 공무원 노조, 그리고 전교조 뭐 이런 얘기들 나왔는데 여기 보면 민주노총 집회가 있는데 잘 감시하라 주도자들을 이런 게 나오잖아요.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거고 명백히. 네, 사찰 지시로 보이죠. 예.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마티즈 사건이 다시 떠오르는 거죠. 민간인 사찰이 없다면서 자살한 거거든요. 본인은 다 대북 그 정보 네, 취합을, RCS 관련해서요. 예, 대북 정보 취합을 위한 것이었고 국내 사찰은 절대 없었다가 자살의 이유였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민주노총 주도자들을 잘 감시하라. 예. 뭘로 감시했겠어요? 사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뭐 그런 게 있었겠죠. 예. 국내 사찰이 없었다는 거는 국정원이 앞으로도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국내 사찰이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예, 이런 발언 중에도 나오고 민간인 사찰을
민주노총 집회 주도자들도 감시했으니까 당연히 국회도 감시했겠죠. 국회의원들도 사찰했겠죠. 예. 그리고 그 외에 주요 사회적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다 감시를 했겠죠.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건 일부가 또 공개됐네요. 다음 뉴스는요. 네, 청와대가 국가안보실내 캐비닛에서 이명박 정부 문건도 발견했습니다. 관련 내용은요, 제2롯데월드 인허가 관련된 것이고요. 또 STX 관련 문건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재미있는 문건이네요. 원래 그 제2롯데월드가 당시에 국방부가 반대를 했었죠. 네, 국방부 장관이 대놓고 반대했었습니다. 당시에요. 왜냐하면 그때 서울공항 그 이착륙하는 항로상에 있어서 그 빌딩을 세우면 비행기가 공군이 출동할 때 위험하다. 네, 안전 문제가 있다라는 너무 거죠. 당연한 반대 이유인데, 근데 당시 이 시절이면 자유한국당이네요. 자유한국당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국방부가 당연한 반대를 하는데 그냥 지었어요. 어떻게 지었냐면은 활주로를 틀어서.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사실 보수는 항상 안보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내세우는데 보수가 안보를 말할 자격이 있냐 이거예요. 이 사건을 보십시오. 다 반대했어야 되는 건요. 그때 국방부뿐만 아니라 보수 전체가 그 사기업 빌딩을 위해서 왜 공군이 활주로를 틀어야 되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냥 지었어요. 그냥 짓고 아직도 안보를 보수라고 말하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여기에 보수단체들이 뛰어와서 집회를 했었어야죠. 다. 모두가 다. 어부연합이고 뭐고 간에. 안 했잖아요. 네. 이 보수단체가 욕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오촌 살인 사건 관련해서 일부 단서가 되는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시사인 보도인데요. 살인 사건 당시 박용철, 박영수 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단독 입수해서 분석했습니다. 관련해서 주목되는 사람은 황선웅 씨인데요. 두 사람의 마지막 술자리를 함께했다고 진술한 사람입니다. 본인 주장이에요. 본인. 예, 그렇죠. 황선웅 씨가 이 두 사람과 마지막 술자리를 했다고 본인이 가서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내가 먹었어요. 술을 같이 마지막으로라고 손들고 나온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사건 당일 날요 경찰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소 변사자들과 자주 연락하지도 않았고 한동안 연락하지 않아서 최근에 어떻게 지냈는지 모른다라고 했거든요. 경찰에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 예. 하지만 저희가 확보한 통신 기록 자료들을 보면요.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은 통화를 했습니다. 박용수 씨와는 서로 아주 많은 통화를 했고요. 또 사건 당일만 하더라도 8차례 통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건데요. 일종의. 하지만 그 황선홍 씨한테 왜 거짓말했는지 물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라면 먹다 돌아가셨죠. 예, 2012년 10월 달에 38살 나이로 숨졌습니다. 이분은 짱구파라고 하는 조직폭력배 조직원이었고 유경재단 어린이회관에서 근무도 하기도 했죠. 네. 그리고 이분이 그러니까 두 사람이 죽었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살해하고 한 사람은 자살했다고 그 증언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가장 먼저 나와서 이 두 사람과 내가 술자리를 했다고 했던 사람이고 그때 어디서 술을 마셨냐고 했냐면 스테파라고 하는 어떤 그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1차 술자리 집을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나서 그렇지만 나는 그들과는 그렇게 통화가 없었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밝혀진 거는 통화를 자주 했다는 거고 그리고 사실 경찰이 초동 수사 이렇게 재수사를 해야 되는 게 초수사 말이 안 되는 것이요. 황선홍 씨가 스테파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위치 추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스테파 다음에 또 다른 노래방이 있긴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마지막 술자리를 했다는 게. 네, 그렇죠. 1차, 2차 모두요. 네, 그 자리였으니까 스테파에서 마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정말 스테파에 있었는지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해보면 되잖아요. 통화 내역과. 근데 스테파가 저희도 몰랐는데 저희는 재판을 받다가 이제 소위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저랑 주진우 기자가 확인해 보니까 스테파가 없어요. 거기에. 네. 강남구청에서 상호불상이라고 나왔죠. 네, 스테파가 없는 전혀 것이라는 없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마지막 술자리를 스테파에서 같이 했다는 건 거짓말이고 그 거짓말을 밝혀내는 거는 통화 기록이나 위치 추적으로 아주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겁니다. 경찰이. 근데 이분에게 물어볼 수가 없는 게 돌아가셨어요. 라면 먹다가. 이분이
분명히 진실의 일부를 알고 있었을 텐데 네. 네, 살인 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에 숨졌습니다. 곧장 수감됐고요. 예. 수감됐고 출소한 다음 날인가요? 라면 먹다가 돌아가셨죠. 그 외에도 이 진실을 알 것 같은 분들이 사망하거나 현명불명된 케이스는 많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 오늘 경찰 질술로는 연락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연락을 자주 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는 겁니다. 우천살인 사건도 이거 다시 재수사해야 되는데 말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똥? 제겐 사치였죠. 내가 토끼인지 토끼똥이 나인지. 내가 변을 본 것인지 변을 당한 것인지 나는 바나나이고 싶다. 간혹 구렁이이고도 싶다. 미궁 대장사랑! 빅동의 추억 미궁 대장사랑이 찾아드립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미궁 장사랑 이름 바꿨어요. 프로바이오틱스 12종 추가. 미궁 대장사랑.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2017년 쿨 썸머 바디로직 라이트 출시. 통기성이 좋아 땀 걱정 없이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은 듯 안 입은 듯 가벼움의 신축성은 그대로.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 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최고의 인기 코너. 아직도 제목이 방송 코너만 진행하고 나면 새로운 제목들이 문자로 오는데 최근에 제가 밀고 있는 건 노르가즘입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방송하기 전과 후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혹시? 원래 인기가 높긴 했습니다만 노회찬 대표님이 후에 좀 달라진 점이 없나요? 아, 예, 제가 뉴스공장 직원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자, 일주일간의 여러 가지 이제 현안들, 사건 사고들을 노회찬의 시선으로 정리하는 시간인데, 자, 어떤 것부터 해볼까요? 최근에 일단 추경, 지금 벌써 우리나라 워낙 다이나믹해가지고 추경 가지고 한 하루 이틀 막 떠들더니 다 잊혔어요. 다 잊혀져가지고 다 잊혔는데 어쨌든 일주일 내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추경이 통과가 됐는데 지난 금요일 날 합의를 했다가 토요일 날 아침에 자유한국당이 집단 퇴장을 해가지고 정족수 부족한 사태 벌어져서 이제 민주당이 잘못했다 안 이랬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이 계획은 원래 그 야당들의 그 여야가 합의한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당이 합의한 그 내용에 의하면은 저도 이제 우원식 의원하고 이제 통화로다가 서로 이제 그 당시 그 공유했던 게 뭔가면 새벽 1시에 23일이죠. 그러니까 22일이 토요일인데 네네. 21일 금요일 날 이제 처리가 쉽지 않다. 그래서 22일 토요일 날 새벽 1시에 예결특위를 열고 새벽 2시에 그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을 통과시키자 해가 합의를 했어요. 새벽에 전격 통과시키자. 이 합의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들고 나온 거지. 들고 나와가지고. 자유한국당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은 자유한국당이 왕따 되는 모양새 플러스 추경에 끝까지 반대한 모양새 이렇게 됐겠죠. 되니까 그러면 우리도 참여하겠다. 참여해서 반대 표결할 테니까. 근데 이제 그 새벽에 하기는 어렵고 자기들이 연락도 해야 되니까 아침에 하자. 아침 9시 반에 하게 하면은 자기도 하겠다 해가지고 그 자유한국당에서 국회의장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연기된 겁니다.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9시 반에 나타났어요.
그래 되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 중에 일부는 예. 자유한국당이 오면은 정족수는 되는 거고 정족수만 되면은 그 사람들 다 반대 표결하더라도 예. 통과는 되는 거니까 그동안에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미뤄뒀던 그런 이제 외국 출장이나 이런 것들 예. 더 미루기 힘든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알고 나갔어요. 예. 사실 그러면서 다른 두 개 야당의 이 원내대표들도 그래서 불참을 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제 45일간 끌어왔던 게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고 이제. 예. 근데 자유한국당이 9시 반 좀 지나서 10시 가까이 되니까 들어왔어요. 예. 들어오더니 표결하려고 하니까 싹 다 나가버리는데 자기들이 나가버리면 표결할 수 있는 정족수, 예. 의사 정족수 예. 더 안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또 그럼 집에 갔느냐? 집에 안 가고 또 근처에서 근처에서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잠복하면서 보고 상황. 있는 거야. 지금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나온 상태에서 아마 계속 진행됐으면 또 들어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진행이 안 되니까 이제 쌤통이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개기고 있었지. 예. 쌤통이다. 저런 것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통과가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급한 일정이 있는 사람들은 자리가 빠질 것이다. 자리가 빠져 정족수가 안 되면 그 책임은 또 여당이 가져갈 것이다. 그렇죠. 당연히 아무래도 지금 추궁 여당을 향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의 나름의 전략이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우리 처음에 근데 이런 건 전략이라고 안 합니다. 이런 용어는 이런 데 쓰는 용어는 잔머리라 그러죠. 잔머리는 굴리는 거고 전략은 수립하는 거고 이 차원이 다른 거죠. 이런 걸 전략이라 그러면은 전략에 대한 모욕이죠. 그리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는 잔머리라고 하죠. 그걸 써서 나름 기술이 들어간 거죠. 나름 성공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통과시키면서도 그게 이제 통과시킨 공을 성공은 했지만은 전과가 늘었죠. 전과가 늘었죠. 이제 요주의 대상이 된 거죠. 약속을 해도 이제 끝까지 믿을 수는 없는. 이제 믿을 수 없는 거죠. 45일간 티격태격 하다가 그 국회의장 앞에서 자 그럼 내일 아침에 합시다. 왜냐하면은 나머지 나머지 야당과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직후에 달려온 거거든요. 우리 빼고 하면 안 된다고. 네. 그러면은 아마도 언론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몰매를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강행했으면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럴 수는 없으니까 들어와서 우리도 같이 하겠다고 한 다음에 안심시키는 다음에 싹 빠져버려요. 근데 사실은 저는 강행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행하지 않았던 것은 일종의 측은지심. 쟤들 그래도 이제 달려서 하자고 하는데 버릴 수는 인간 되겠다고 하는데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거죠. 저는 그 측은지심은 그렇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제거해봐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당한 거죠 지금. 사실은 우원식 원내대표가 그래서 다시는 믿으면 안 되겠다고 말한 것도 이해가 가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안 이랬다고 라고 하는 비판도 이해가 가고 여간 전후 사정은 그렇다고 합니다. 전후 사정은. 전략이 아니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가장 큰 뉴스는 캐비넷에서 나왔던 문서도 있지만 두 개 다 여쭤보겠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과거에 회의록이 제출됐는데 다 지우고 복원됐죠. 지우고 제출됐던 게 이제 복원됐단 말이죠. 근데 거기 내용을 보면 굉장한 내용이 많습니다. 뭐 언론을 지업해라. 언론 지업해라고 국정원이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총선 후보 등록 시작되면 현장에서 교통 정리를 해줘라. 그리고 후보 검증, 후보를 사실상 국정원이 세운다. 지금의 자유한국당이고 당시면은 한나라당이겠네요. 한나라당의 지자체 혹은 총선 후보를 사실상 국정원이 세운다라는 식으로 발언하거든요. 그리고 교통정리도 해줘라. 교통정리가 뭘 의미하는지.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법률적으로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만 보이지만은 과거에 3.15 부정선거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자유당 정권이 경찰을 이용해 가지고 부정선거에 앞장섰던 겁니다. 맞습니다. 선거 내용 결과 다 조작이 되는 거죠. 사실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이거는 정권이 날아가는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시절에도 그것 때문에 이승만 정권이 물러났는데 4.19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제 일이 진행됐고 그 결과가 어떻게 보고됐는지. 왜냐하면 이걸 해놓고 국정원이 이걸 실제로 했다면 내가 볼 때 한글로 지금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일을 한 국정원장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무공을 세운 장군이 왕에게 자기 무공을 감추는 일도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한테도 보고됐고 보고를 받았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 다만 그 구체적 근거를 갖다가 이제 찾기 위한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부정이거든요. 국정원장이 특정 정당의 국정원의 자원을 활용해서 이제 특정 정당 후보를 사실상 우리가 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교통정리도 해라. 이 얘기는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시 여당 후보가 상대하는 야당 후보가 좀 세면 그쪽에 맞다더를 한다든가 정리를 좀 해주라는 거죠. 여당끼리 후보가 좀 많으면 좀 낙점한 사람 외의 사람들은 털어내게 해주고 뭐 이런. 국민이 뽑아야 되고 정당이 그 내부 후보자를 가려야 되는데 국정원이 나타나가지고 정리한다는 자체가 이렇게 되니까 레밍 의원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네. 이상한 사람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당정청이 아니라 당정청국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실제로 국정원은 지금도 이게 정확하게 그 진상들이 다 안 밝혀지고 있긴 한데 그 당시 국정원은 자유한국당의 내부 기관인 거죠. 이렇게 되면. 한 몸이었어요. 한 몸. 예. 진정한 협치를 갖다가 한 거죠. 한 몸이죠. 예. 그러니까 국정원과 청와대가 전국을 주도하고 밖으로는 이제 그 간판은 이제 정당 이름을 걸었지만 실제 일은 여기서 했다고 봐야죠. 그렇게 보여지는 문서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TF가 활동을 시작하면 더 많은 문서가 나오겠죠. 자, 그런 일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캐비넷 문건 중에 가장 최신 버전은 MB 시절에 제1롯데 인허가 문제 관련 문서가 등장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것은 이 문건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국가안보실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문건이 롯데월드 건물을 짓는데 왜 문건이 국가안보실에서 나왔느냐. 사실은 이 내용에 국방부가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원래 국방부가 그 롯데타워를 갖다가 세우는 걸 반대해 왔는데 그렇죠. 그걸 MB 대통령이 그걸 누르고 이제 2009년에 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누르는 과정에서 국방부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있는 기구인 국가안보실을 이용해서 국방부를 눌렀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조정 결과도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 활주로를 갖다가 3도 각도를 갖다가 틀어서. 3도 틀어가지고 왜냐하면 원래대로 놔두면은 비행기가 유사시에 그 롯데타워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이착륙을 못하니까 발진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활주로를 갖다 트는 방향. 롯데월드로 옮겨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활주로를 또 틀어가지고 이걸 어거지로다가 이제 건물 준공을 갖다 허가를 갖다 한 건데 그 과정에 청와대가 국가안보실을 통해 가지고 국방부를 누르고 조정했다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문건이 나왔는데 문건 생산은 MB 때 했는데 이게 사실은 캐비넷은 박근혜 캐비넷이거든요. 박근혜 청와대 캐비넷이라는 거죠. MB 때 이걸 제가 보기엔 치우고 갔는데 다시 이걸 무슨 필요에 의해서인지 MB 청와대 박근혜의 청와대에서 이 문건을 다시 재출력해낸 겁니다. 그래서 갖고 있다가 이번에 드러난 거예요. 예리합니다. 그렇게 생각 못 했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롯데 인허가 문제를 다시 재론할 이미 허가가 됐고, 이미 건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롯데를 상대로 해서 뭔가, 딜을 하거나 혹은 뭐 할 때 이런 문서가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추정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롯데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일을 많이 했어요. 일을 많이 했어요. 그 면세점을 갖다가 처음에 줄 때 빼기도 했고요. 그 뺀 것도 하나 이제 큰 사연이 있는 스토리가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다시 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신동빈을 갖다가 대통령이 직접 만났고요. 또 대통령이 신동빈을 만난 날 최순실하고 통화를 300통 이상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0몇 분 동안 30몇 분 동안 열 몇 통의 그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몇 분 동안 열 몇 통 곱하기 해서 300통이 머릿속에 들어가셨군요. 예, 뭐 그거 30 곱하기 10. 어쨌든 예, 그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면은 그 당시 신영자 롯데 부회장 그 중요한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은 정은호 사건 때문에 점포 몇 개 이제 입점시키고 그걸로 인한 뇌물을 받는 것 때문에 그 뇌물이 또 롯데 비자금이 됐다는 이유로 자택 수색을 받았는데 그 수색에서 나온 메모에 안종범도 나오고 무슨 경제부총리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덮었거든요. 수사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롯데와 벌인 여러 일들. 주고받은 많은 일들이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일을 벌이더라도 직전까지 전 정권이 벌였던 일과 다 연결이 되어가지고. 전 정권과의 거래 관계를 파악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아주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봅니다. 이런 예리한 시각을 다른 데서는 접하지 못했습니다. 뉴스공장이니까요. 매우 설득되는 이론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충분히 있겠습니다. 그 전 정권이 롯데하고는 어떻게 했나, 그리고 이번에는 롯데하고 주고받기 위해서 우린 또 뭘 어떻게 주고받을까, 이러는 데서 참고 자료로 필요했다. 아하. 그거 보자마자 이 사건을, 이 문서가 나왔다는 걸 보자마자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일단은 문서가 어디서 발견됐는지, 청와대 내에서도 어딘지가 좀 주목이 갔고, 국가안보실이라면은 수긍은 되는데 왜 이미 건물이 그 이명박 정부 초기에 허가가 난 건데, 물론 논란은 컸지만 허가가 난 건데 이 박근혜 정부의 그 캐비넷에서 말기에도 나왔느냐, 지나고 나서 나왔느냐. 그것이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것 자체가 주는 의미가 거의 9년 후에 나온 거예요. 여전히. 9년 동안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 국가안보실이라는 게 뭐 거대하지도 않는데 다시 가져온 거다. 탐정입니다. 탐정. 이건 탐정적 사고를 하는 분들 국내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탐사정치라고 하죠. 탐사정치. 매우 일리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소수 진보정당의 국회의원으로 살아가기 힘들죠. 아니 뭐 생존이야 뭐 다르게도 가능합니다. 자, 또 최근에 화제가 됐던 지면을 달궜던 것 중에 이원주 의원의 알바비 발언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뚜기가 갑자기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난 것도 있고요. 한 3개 중에.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홍준표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 만난 거는 뭐 당대표 취임했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방문했다고도 볼 수 있고, 다만 두 분이 이제 좀 각별한 심정일 거예요. 각별한 심정. 한 분은 피의자고 한 분은 피고인이고, 그래서 이제 뭐 피의자가 피고인에게 나 지금 떨고 있니 뭐 이런 걸 물었지 않았을까. 두 분이 사적으로 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홍준표 대표가 그 전에 대표를 했을 때가 이 이명박 대통령 때였죠. 두 분 다 아마 가장 좋은 시기를 함께 같은 시점에서 보냈던. 그리고 두 분 모두 이제 국회의원에서 떨어지고 나서 미국에 가서 골프 칠 때 형 동생 하는 사이로 만났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뭐 이현주 의원은 이 발언이 그 사실 그냥 발언을 안 하면 참 좋겠는데 자꾸 발언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내용은 나도 월급을 떼인 적이 있는데 사장이 살아야 나도 산다는 생각에 고발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 의식이다. 근데 저는 이게 쥐가 있죠. 쥐가 나도 고양이에게 먹힌 적, 우리도 고양이에게 먹힌 적이 있지만 고양이가 살아야 쥐도 산다는 생각에 고발하지 않았다. 이게 공동체 의식이다. 그건 뭐 쥐하고 고양이는 동물 공동체다. 동물 공동체. 생명 공동체. 이게 저는 이제 이 포유류 공동체였습니까? 저는 이 발언이 그 사실 의미가 있는 것이 좀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 본인은 그냥 말이 좀 진위가 잘못 알려졌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발언 들 때 섬뜩했던 건 뭔가 하면은 이게 바로 유신입니다. 이게 바로 전체주의예요. 이 강자가 공동체를 위해서 약자에게 양보한다. 이렇게 돼야 말이 되는 건데 약자한테 공동체를 위해서 약자가 강자한테 양보하라.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노동상권 유보하자. 예.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예. 이렇게 크고 작게 우리에게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법칙처럼 이렇게 관철되고 있는 거거든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폭력 정도는 눈을 감아야지. 우리 회사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 직장 내 성폭력 그냥 묻어두고 가야지. 그런 거 가지고 무슨 경찰서 들락거리냐. 너는 공동체 의식이 없는 거야. 이게 조폭 문화가 딱 이런 거잖아요. 조직을 위해서 예. 너는 엎드려 당해. 이런 것들이 이게 나중에 가면 히틀러까지 가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고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감옥을 드나들었던 그건데 이런 것이 마치 굉장히 자연스러운 공동체 쥐들이여 고양이 생각도 해주자.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것이기도 하거니와 사실은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그렇게 약자가 강자한테 양보하도록 하는 그런 발상들을 군사정권 시절부터 이렇게 심어왔죠 머릿속에. 그래야 그렇죠. 한다고. 예. 그 영향을 받은 것 같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이런 게 그 우리에게 곳곳에서 논리로 이게 그 조직 문화의 논리, 집단의 논리에 이게 굉장히 위험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제목이 또 하나 새로 왔는데요.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그중에 하나 갑자기 저희 PD가 피를 받았는지 문자를 썼는데 노란 도일이라고. 코난 도일에서 아마 뜨었나 봅니다. 그리고 오뚜기 얘기. 예, 오뚜기 얘기. 할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3분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오뚜기가 얼마 전에 상속을 하면서 창업주가 이제 별세하고 그렇죠. 상속을 하면서 상속세 낸 게 1,500억이에요. 예. 근데 상속세가 세율이 50%거든요. 절반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3,000억 재산을 갖다가 상속시키면서 절반을 떼버리고. 그 절반을 갖다 세금으로 낸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실. 거죠. 예. 근데 삼성그룹은 지금 재산이 100조예요. 예. 이재용 100조인데 이제까지 이 사람들이 상속세를 얼마 냈는가? 16억 원 냈어요. 16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32억 원 재산 상속받은 사람의 상속세를 낸 거예요. 맞습니다. 굉장히 대비가 되는 거죠. 그 원죄를 안고 사실은 지금 그 발단으로 시작해서 지금 그 철장에 있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자식한테 승계할 때 상속세 제대로 안 내고 여러 가지 편법으로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그렇죠. 예, 첫 출발입니다. 아버지가 돈 세금 안 내고 몸으로 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삼성 관련해서 뭐 국가 경쟁력이니 뭐 거창한 얘기하고 막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저 출발이 돈 안 내려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이상 아무것도 없거든요. 돈 안 내려고 하다 보니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도 나오고. 국민연금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경영권을 갖다가 제대로 제값을 내면서 예. 제값을 내면서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먹힌 거예요. 한 3천억, 4천억 이익을 얻기 위해 가지고 예. K스포츠 미르재단에게 그렇죠. 100억, 140억 다 합해가지고 400억 미만의 돈을 쓰고서 남는 3천억 장사죠. 이상의 예. 그러니까 역시 삼성이죠. 투자 대비 효과가 확실하고. 그래서 저는 더더욱이 이게 이제 거래라고 치면 지금 뭐 법원에 가 있으면 결론이 곧 나겠죠. 근데 거래였다고 치면 그렇게 기우는 거래를 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말 지원받고 현금 뭐 100억대 나가고 다 합쳐서 몇백억 안 되는 이 정도를 받은 게 다였을까 과연.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모르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더 좀 들여다봐야 될 게 이번에 그 우병우 문건에서도 이제 청와대 문건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이건희 회장이 입원하자마자 경영권 승계를 갖다가 위한 예. 작업에 삼성도 들어갔지만 예. 삼성이 또 그렇게 움직일 줄 알고 그러니까요. 또 저 고객이 예. 이제 결국 찾아올 거다라고 예. 내다보고 그 같은 시기에 청와대는 청와대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 문건인 거죠. 예. 예. 삼성이 이 경영권 승계 국면에 왔는데 우리가 빼먹을 게 뭐가 있나 봐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쟤들이 오면은 뭘 도와줄지. 예. 그럼 뭘 도와줄지 알아봐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도와주는 대가로 우리가 뭘 얻을지도 당연히. 같이 예. 알아봐라. 하나는 최순실이 알아보고 하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알아보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과연 이게 다였을까.
그런 의구심이 굉장히 듭니다. 굉장히 많겠죠. 지금 어쩌면 드러난 것 중에서도 발견된 빙산 중에서도 수면 위에 있는 것만 그것만 다루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뭐 국정도 움직이고 대통령이 직접 움직이고 지금 대기업 오너하고 직접 만나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거래를.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노르가즘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